리플 XRP 들고 계신 분들 요즘에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왜 내 리플 가격은 꿈쩍도 안 하냐. 얼마 전에도 큰 소식이 하나 나왔죠. 그것도 미국에서 코인 규칙을 만드는 가장 힘센 기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그 기관 이름이 미국 SEC입니다. 미국에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들 감시하고 규칙을 정하는 곳인데 그 SEC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분야 중에 하나로 삼겠다라고요.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코인을 뜻합니다. 누가 들어도 엄청난 호재죠. 근데 이 소식이 나온 지금 리플은 아직도 1,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또 1,700원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며칠째 슬금슬금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풀어볼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 호재가 계속 쏟아지는데 리플 가격 왜 이렇게 계속 제자리일까요? 사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좋은 소식 떴다고 기대했는데 가격은 그대로라거나 오히려 빠지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있죠. 이번에도 그냥 말뿐인 호재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느낄만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한 발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혹시 우리가 이 소식을 잘못 읽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번 미국 SEC 발표가 사실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종류의 소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 좋은 소식인데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니라니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발표의 진짜 정체를 알고 나시면은 왜 가격이 이렇게 조용한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SEC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보면은 SEC는 이번 달 초 계획서를 하나 내놨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뭘 할지 정리한 문서인데요. 따로 따지면은 5개년 사업 계획 같은 겁니다. 정확히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디지털 자산을 핵심적인 과제로 넣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SEC가 코인을 앞으로 5년 동안 신경 써서 다룰 분야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걸까요? SEC는 블록체인과 토큰화, 그리고 코인 시장이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칙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이 나왔으니까 풀어드려 볼게요. 이 토큰화는 건물이나 금 같은 진짜 재산을 잘게 쪼개서 코인처럼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일관된 규칙이라는 표현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규칙이 흐릿해서 다들 헷갈렸었죠.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코인은 주식 취급인지 아닌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어떤 큰 코인 회사가 코인을 가져다가 사업에 쓰고 싶어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불법이라는 말 들을까봐 겁이 나서 못 들어옵니다. 규칙이 없으면 돈이 큰 쪽일수록 더 조심하겠죠. SEC도 바로 그 점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코인 산업이 너무나도 빨리 커져서 규칙이 그 속도를 못 따라갔다라고요. 그래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더 분명한 법적 기준을 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남겼고, 이 부분도 발표문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자면은 이 계획서는 아직까지 초안입니다. 초안이라는 건 완성본이 아니라 의견을 받아서 고치는 첫 번째 버전이란 뜻인데요. SEC는 다음 달 초까지, 그러니까 7월 2일까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받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법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방향성들에 대해서 가겠다라고 지도를 펼쳐 보인 단계라는 거죠. 그리고 이쯤 되면 슬슬 감이 오실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당장 가격을 움직이지 못하는 건지.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금부터예요. 그리고 이 계획서 안에는 눈에 띄는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죠. 미국 SEC가 CFTC라는 다른 기관과 역할을 나누는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한 겁니다. CFTC는 쉽게 말씀드려서 원유나 금 같은 상품들을 감시하는 기관이고, 그동안 코인을 두고 이런 다툼이 있었죠. 어떤 코인은 주식 같은 거라서 SEC가 맡아야 된다. 또 어떤 코인은 상품 같은 거라서 CFTC가 맡아야 된다. 이런 경계 자체가 흐릿했다라는 거고, 근데 이걸 정리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리플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할까요? 리플은 작년에 SEC랑 긴 법적 다툼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큰 자체를 둘러싼 싸움은 사실상 끝났어요. 근데 XRP를 정확히 어느 칸에 넣을 거냐, 그리고 주식 쪽이냐 상품 쪽이냐, 이런 문제들 아직까지 깔끔하게 정리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이 바로 그 칸을 정리하는 작업과도 맞닿아 있었다는 거고, 만약에 상품 쪽으로 분명하게 정리된다면은 비트코인처럼 큰 기관들이 다루기 훨씬 더 편한 자산이 되겠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리되면 누가 움직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고, 호재가 나와도 가격이 안 오르는 진짜 이유, 저는 리플을 사는 사람이 바뀌고 있어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뉴스 한 줄에 바로 반응합니다. 좋은 소식 뜨면 사고요, 나쁜 소식 뜨면 팔고요. 아주 빠르죠. 근데 은행이나 큰 금융회사 같은 기관들 다릅니다. 이들은 뉴스 하나에 움직이질 않아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규칙이 어떻게 될지가 분명해져야지만 그제서야 큰 돈을 넣습니다. 규칙이 흐릿하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럼 이번 SEC의 5년 계획은 누구를 위한 신호탄일까요? 빠르게 사고 파는 개인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5년 뒤까지 내다보고 천천히 들어오는 기관들을 위한 신호탄에 가깝다는 거고, 바로 여기서부터 소름 돋는 지점이 나와요. 그동안 호재가 가격을 못 끌어올린 거,
빠른 개인들의 관심이 이미 식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발표, 정작 그 느린 기관들이 보고 판단하는 자료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루하고 느린 5년 계획이라는 점이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큰 돈을 부르는 핵심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격이 조용한 게 나쁜 신호가 아니라요. 그 코인을 보는 사람이 바뀌는 중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냉정하게 손을 그어야 됩니다. 그럼 이 소식만 보고 지금 사면 오를까? 또 그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건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고요. 아직까지 초원 단계예요. 단기 가격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움직입니다. 리플이 정해진 일정마다 시장에 푸는 물량들 그중 하나고요. 미국 의회에서 코인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 어디까지 갔는지도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느냐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번 SEC 계획이 당장 리플 가격을 위로 쏘아올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대신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법적 토대를 까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 기관들은 원래 몇 년짜리 확실함이 보여야지 움직이죠. 이번 계획이 딱 그런 종류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초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일입니다. 물론 이것도 확정은 아니에요. 초안이 어떻게 고쳐지느냐, 의견을 받고 나서 실제로 어떤 규칙이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지금에서 SEC는 2030년까지 디지털 자산을 핵심 과제로 삼겠다는 5년 계획 초안을 내놨고, 이건 지금 당장의 가격 상승 호재라기보다는요, 이 기관들을 위한 중장기 신호에 가깝습니다. 호재가 나와도 리플 가격이 조용한 거는 그 코인을 사는 주체가 빠른 개인에서 느린 기관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기 때문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진짜 보셔야 될 건 하루하루 당일 가격이 아니라요, 이 큰 흐름이 실제로 기관의 돈을 불러오는지 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거겠죠. 그 기관의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신호탄, 대체 어디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언제 좋아질까요? 언제 상승장이 찾아올까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냉정하게 봤을 때 갑작스럽게 드라마틱하게 시장 자체가 180도 바뀐다? 이건 어렵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하락 흐름 자체가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에 빨리 상승장으로 돌아섰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오히려 투자 심리가 조급해지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하락장, 그리고 리플, 비트 시장, 이런 것들이 길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의 상황들을 조금 더 길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맞을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도 높았었던 리플의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계획했다면 더 낮은 가격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단 하루만 찾아왔고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었다면 결국에 또 높은 가격에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 정보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 XRP에 대한 단기 저점, 여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숫자로만 생각해도 리플이 5,000원일 때는 10,000원으로서 2개밖에 못 사겠지만 2,000원일 때는 어떻죠? 5개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양으로 효율적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6월달 들어서자마자 암호화폐 시장 무려 6일 연속으로 강력한 낙폭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이렇게 폭락하는 시기에도 수익 실현을 낼 수가 있었고,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했었는데요. 이 시장 대비 강력한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여기서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 가격을 지정한다. 이 단순한 한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봐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줬습니다. 실제로 6월 1일 진입했었던 파이버스라는 코인은요,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닥 자체를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들이 있었고, 제가 가장 눈여겨보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이 확인됐죠.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까지도 들어오는 흐름 감지되자마자 커뮤니티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이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강력하게 수익 실현하면서 빠르게 수익 안겨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제가 눈여보고 있는 테마가 바로 웹3 테마,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 이렇게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가오는 2026년 하반기 이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따로 포트폴리오에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익 본 아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었어요. 이렇게 흐름이 강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음봉에서 매수해가지고 오히려 양봉에서 팔고 나오는 이런 스킬들이 유효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수익에 성공을 했었고,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시 AI 테마로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상승했을 때 팔고 나오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라고 할지라도요,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대응으로서 목표로 잡게 되신다면 시장의 반등 국면 그리고 단기 알트코인들 목표로 진입하신다면은 큰 어려움 같은 경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주 매수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잘 난다? 이건 아닙니다.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나만의 방법들을 찾으셨다면요, 그냥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내 생각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답답하고 막막하시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